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기출문제를 이용해서요. 4월 시험을 대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일부분인데요. 이 독해 일부분은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포기를 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설마 아니겠죠. 이 부분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항상 관련사부터 먼저 뽑아냅니다. 예를 들어, 虽然但是如果就같은 것들이 혹시 짝이 틀리지 않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주어, 만약에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목적어가 있겠죠? 목적어 표시를 해서 얘네들끼리의 호흡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수식 성분에 시선을 두면서 문장을 조금 더, 그러니까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주시면서 보시니까 답이 솔직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네모할 거 있냐? 따라서라는 관련사가 보여요. 따라서 관계인지는 읽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요. 年轻人的品味가 越来越 다원화되고 있다. 일단 뭐 특별한 문제 없어 보여. 따라서 传统的产品 전통적인 주어예요. 제품들은 需要뒤에 통구어가 나옵니다. 통구어는 뭐뭇을 통해 라는 뜻인데 뭐를 통해요? 不断创新을 통해 하고 끝난다고요? 그럼 마침표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좀 되게 이상하다. 그럼 뭐만 빼면 됐던 얘기냐? 통구어를 빼고 뭐 할 필요가 있다? 不断创新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통구어만 사실 빠지면 큰 호흡에 문제가 없었을 문장이고요. 자, 59번. 보시면 是因为 보통 우리가 인웨이를 앞에 쓰죠. 그런데 이 원인을 뒤쪽으로 빼서 결과부터 먼저 던져놓고 내가 이거 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할 때는 보통 是因为 형태로 뒤로 가게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은 我喜欢 목적어가 조금 또 길고 그 안에 먹는 거 이런 식품 이런 어려운 단어에서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품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런 음식들이 자, 너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림 그려요. 슈통 창다오. 창다오라고 하면 장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뚫리게 만들어줄 수 있고 칭추 깨끗하게 치울 수 있대요. 정리할 수 있대요. 뭐를 체내의 라지까지 했는데 이건 뭐냐는 거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있네. 이런 걸 우리가 문장 분석형 문제. 제가 항상 가장 많이 강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많이 나올 땐 10문제 중에 7문제. 아무리 최소 4문제, 5문제는 이런 분석을 하다가 나오거든요. 얘는 그냥 요거 할 수 있고 요거 할 수 있고 해서 끝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는 작용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럼 동사를 하나 채로 넣을게요. 能起到作用. 작용을 일으키다. 얘를 넣고 지금 이 표현들을 수식성분, 이거 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 자, 관련사 사용 문제는요.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로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보통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나오는 거라 너무 쉬워요. 如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짝을 쓰죠. 주어 앞에 접속사 짝을 쓸 때는 나뭐나 나를 쓰고요. 주어 뒤에다가 나는 부사 짝을 쓰겠다 하면 就를 쓰는데 뒤에 인츠, 심지어는 한국말로도 이상해요. 만약 뭐뭐라면 따라서 뭐뭐다. 전혀 논리적 구조가 많지 않죠? 지금 보면 주어 동사 앞에 썼었기 때문에 난 뭐로 바꾸어서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뭐뭐다 라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먼저 네모부터 쳐서 호흡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 거고요. 의미상의 호응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55번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54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네모할 거 없으니까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는 과정으로 들어갈게요. 이 시의 라오청취 좀 낡은 지역의 계획 방안은 주어예요. 통과해요. 빙션 평가와 심사를. 자, 이때 꾸미는 말을 한번 보니까요. 지향은 뭐예요, 여러분? 장차 통과할 것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이는 뭘 줄임말이죠? 이직 이미 통과했죠.
이게 서로 의미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빼주셔야 되는데 뒤를 보면 위지 예측하기로 이럴 것 같아요. 上半年 상반기에는开工建设 이렇게 공사도 시작하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통과는 이미 됐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안 맞는 두 개를 썼다. 자, 55번 문제 하기 전에 참 중요한 형태인데 요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学习成绩好 그리고 마이너스 不好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학습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우야우카는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고요. 뭘 봐라? 학습 태도를 봐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옵니다. 왜냐면 태도라는 말 자체는 그 안에 특별한 색채가 없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안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밑에 학습 태도가 좋은지를 봐야 된다. 이거는 X죠. 왜일까요? 그럼 마이너스의 짝이 없잖아요. 학습 태도가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뿌하우하고 짝이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 학습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긍정, 부정이 나란하게 나열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호흡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네모할 건 없으니까요. 완산. 완산은 누가 봐도 이건 긍정적인 색채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신용체계의 완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정웨이 되었대요. 의미를 썼고요. 이건 하나니까요. 뭐가 되었냐면 标志之 지표 중에 하나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꾸미는 말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是不是 줄임 표현이죠. 시장 경제가 정수, 성숙한다는 말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是不是가 있으면 성숙한 것도 있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산은 좋은 말을 했고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성숙하지 않게 되는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빼버려서 성숙하다라는 플러스적인 요인만 남기도록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는 문제도 의미상의 호응이라는 파트에서 주로 강의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독해 이 부분. 독해 이 부분은 일단 항상 빈칸에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이거 참 몇 초 안 걸리는 일이지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가끔씩은 이게 3번 빈칸인데 2번 빈칸인 것처럼 보면서 두 번째 단어를 열심히 넣고 이런 일 진짜 생기고요. 그리고 훨씬 눈에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1, 2, 3, 4 붙여주시고 문제를 풀 때 이 주변만 일단 봐요. 다 읽겠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하죠. 우리 6급 독해 제 시간에 풀 수 있는 학생들 비율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주변을 보면서 접근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 하나라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이 페이지 넘어갈 거라서요. 아, D가 너무 이 단어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X를 하지 말고 아예 제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D를 보지 않도록 자꾸 시각적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답을 X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은 그러신 분은 이미 틀릴 운명인 거예요. 그럼 틀릴 거면 신속하게라도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시간을 보도 얘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얘는 안 이러면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번 빈칸이에요. 요 부분만 딱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전跑, 아침 달리기를 하고 동사가 빠졌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위를 쓰는 동사여야 돼요. 자, 智力 하면 이게 이합 동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냥 목적어를 못 붙이기 때문에 위를 쓰긴 해요. 어디에 힘쓰다. 근데 전혀 이 뜻이 너무 안 맞아. 그럼 A는 일단 완전 X. 되셨죠? 치엔지우는 마지못해 주로 사람 같은 게 뒤에 들어와서 끌려가다. 전혀 위하고 쓰지도 않아요. 러이는요, 보통 동사를 쓸 때 또 동사가 들어와서 이거 하는 것을 즐겁게 하다. 위하고는 전혀 쓰지 않고요. 칭샹은 항상 칭샹 위 형태로 쓰셔서 뭐뭐 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이미 정답은 뭐다? D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풀이니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빈칸 여기 쉼표와 그 앞에 쉼표 사이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얘기는 방금 했던 얘기거든요. 아침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어떤 대학의 의학 어떤 전문가는 있어요. 다른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자, A.
리창 괜찮아요. 다른 입장이 있어요. 하지만 A가 아까 이미 X기 때문에 우리 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만 보면 괜찮다는 거죠. 입장에 잘 쓰는 동사 두 가지 정도 表明立场 5급 동사를 쓰셔서 입장을 확실히 하다, 분명히 하다. 4급 동사 더 쉬운 거 坚持立场 어떤 입장을 꾸준하게 끝까지 유지하다. 자, 立场이 坚定하다 6급 형용사입니다. 입장이 띵 고정됐다는 얘기요. 아주 흔들리지 않는다. 입장이 선명하다는 말은요. 색깔이 선명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태도나 입장이 분명하다라는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리창, 시엔밍 이런 따페이들 외워두시고요. 예룬, 요건 한국어랑 거의 똑같아요. 언론.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다 5급 동사 붙여서 콩치 예룬, 언론의 자유, 예룬 쯔요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에 맞지가 않죠. 요건 어쨌든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 논쟁은 다른 어떤 대상이 있어야 다른 의견이 생길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파성정의 형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른 견해가 의견이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자, 세 번째, 역시 쉼표 앞에 갔더니 마침표, 인웨이, 뭐 때문에 人体的 우리 인체의 各种活动, 각종 활동은 받아요. 생물학적인 시계, 우리 몸엔 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인 시계를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타품사가 왜 동사예요? 중국어는 목적어에 동사 들어가도 되는데요, 여러분. 자, 차오종은 기계를 조작하다. 차오종지치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이건 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하고 조종하다. 예를 들어 차오종 시장, 시장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어떤 권력자가 전혀 지금 상하고 맞지는 않고요. 인导, 보통 뒤에 목적어로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다, 전혀 맞지 않고 인도를 받다, 이상하잖아요.调节는 괜찮아요. 조절을 받는다. 괜찮긴 한데 요거는 6급 단어고 비슷한 말로调정이라는 5급 단어가 있어요. 한 끗 차이인데 조절하다와 조정하다. 한국어로 외워봤자 사실 구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설명을 하고 가는데요.调节는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계속 변화시켜도 상관없고 조절해도 상관없는 대상. 예를 들어 调节温度, 제가 여기 리모컨을 들고 더운 것 같아 막 내리고 좀 추운데 올리고 제가 이거 막 눌러도 상관없죠. 일량, 볼륨 같은 거 제가 학생들한테 듣기를 틀어주면서 너무 작은데 올리고 내리고 뭐 사실 이론적으로 1분에 1000번 해도 상관없는 거. 调정은요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딱 1회적으로 그 문제 있는 상황을 바로 잡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뭐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정부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调整价格 혹은 물가, 우자 한다 그러면 일단 일회적인 거죠. 오전에 바꿨다가 좀 있다가 1시간 뒤에 또 바꿨다가 또 30분 뒤에 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일회적으로 뭘 하면 돼요? 调整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MT를 가기로 했는데요.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6시는 안 된대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调整时间, 시간을 调整, 바로 잡는 거예요. 7시간 했겠다. 이걸 내가 6시로 했다가 또 1분 있다가 6시 10분으로 했다가 또 1분 있다가 8시로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7시로 했는데도 또 계속 보다 보니까 7시에 못 오는 학생들도 또 많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일회적으로 또 调整时间에서 8시로 또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항상 1회. 여러분 시험 치러 가면 어때요? 긴장되죠? 그러면 심리 상태를 调整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 진정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调整心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控制, 통제, 제어. 그래서 통제나 제어를 받는다. 이것도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4번 빈칸입니다. 4번 빈칸을 기준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곳은 게다가 예뻐. 저녁에 달리기를 하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만 읽어도 알 것 같아요. 아침 달리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죠. 저녁 달리기를 하면 缓解压力 5급 단어, 4급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답페이죠.
스트레스,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랑 무엇으로 하여금 명사 들어가서 호의꼬이 빙징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줄까요? 량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 6급 동사 붙여서 웨이베이 량신 양심에 위배되다. 이건 외워주시고요. 방금 우리 신타이 했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인데 김연아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김연아 선수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존경해요. 특히 그 멘탈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올림픽에서 아사다마오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인생 최고 점수를 내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그 다음이 김연아예요. 근데 피겨는 그 다음 선수는 미리 나와서 막 몸을 풀고 있거든요. 몸을 풀면서 김연아가 이렇게 표정 지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난 정말 그때 아사다마오에게 와! 할 때 망했구나. 우리 연아 어떡하지? 정말 제가 더 긴장했는데 본인은 자기 실력에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날 프리 프로그램에서 딱 정말 기적처럼 반대로 김연아가 앞에서 인생 최고의 경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다마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환호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빠지기 시작했죠. 그게 뭐 차이냐면 멘탈 차이예요. 우리가 저 선수 진짜 멘탈이 짱이다, 멘탈이 강하다 그러죠. 강하다 쓰시면 안 되고 신타이 很好. 김연아 같은 선수를 우리가 신타이 很好라고 하고요. 어떤 심리 상태를 유지하다 5급 동사들 保持 신타이. 방금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调整 신타이. 그래서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는 괜찮아요. 灵魂, 영혼 당연히 이상하긴 한데 추말 6급 동사니까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그냥 순수하게 중성 단어로 판매하다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팔아먹다. 예를 들어 친일파가 우리나라를 예전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뜻으로 추마의 링혼, 영혼을 팔아먹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고요. 실링도 정신, 영혼, 마음 해서 괜찮아요. 해서 징화, 마음을 정화시키다. 오란을 반대 개념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1번 빈칸에서 이미 답이 D가 나왔죠. 만약에 그걸 알았다 내가. 그러면 사실은 2, 3, 4는 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검사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검사하느라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시간을 잘 분배하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나중에 봐서 검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쓰기입니다. 지난 시험의 쓰기의 주인공은요, 이 류구얼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탁구 선수였고요. 아버님 이름은 류짠성이고요. 형 이름은 류구동인데요. 어차피 이제 말하자면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형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꼭 쓸 필요가 없었고요. 짱리라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에서 전 세계 여자 탁구 챔피언이 나와요. 이건 글자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써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날 모르면 큰일이다. 핑팡치우 꼭 적을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총 8단락이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락이 8단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요약 쓰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단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거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원고지에는 이게 원고지다. 예를 들어서 툭툭툭툭툭. 그러면 우리가 2칸 띄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적다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하나도 못 쓰고 또 내려가야 되죠.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00자를 지금 400자로 줄여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40%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안 그래도 40%로 내용을 줄여서 상대가 1000자를 읽은 것과 거의 비슷한 정보를 중요한 건 빠짐없이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원고지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이 거의 뭐 25%, 30%로 줄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3에서 5.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가 딱 요약 쓰기에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상 어쩔 수 없이 5번 단락까지 나중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공부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나는 40% 골랐어. 2번 단락에서도 40% 골랐어. 한 다음에 다 40%를 고른 다음에 쫙 합치면 되겠지?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통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궁금하시면 앞에 걸 쫙 보시면 되는데 1번 단락은 뭐 90%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빼니까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나올 건데요. 아예 한 단락을 버리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중요한 걸 40% 뽑아내는 거지 단순히 단락별 요약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중복되는 내용은 빼주고 뒤에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빼줘야만 우리가 40%로 줄여낼 수 있겠고요. 특히 인칭대사, 我,你,他,我们,你们,他们 그리고 지시대사, 这,那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여기 我가 있어도 괜찮았었는데 혹은 타가 있어도 괜찮았었는데 내가 여기만 쓰고 바로 여기를 쓰니까 我 하면 이 독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원래 이름을 살려준다거나 이것이라는 말이 원래 그래서는 괜찮았는데 내가 그 바로 앞에 문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지 모르겠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요거 많이 나올 거예요. 직접합법은 대부분 간접합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직접합법이라 하면 누구가 말했다라고 한 다음에 마오하우를 치고 큰 따옴표로 그 사람이 한 말투를 변함없이 그대로 언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큰 따옴표를 치는 순간 우리는 이걸 요약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대로 할게요란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긴 말을 다 쓰면 그거 언제 40%로 줄이겠어요. 반드시 간접합법으로 그가 말했다 그냥 쉼표 찍고 바로. 이렇게 되면 인칭 같은 게 되게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늘 요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욕심을 이제 하나 더 부려요. 나중에 이제 쫙 읽다 보니까 여기가 좀 갑자기 요 내용 다음에 요걸 얘기하니까 좀 너무 연결이 안 좋아. 그럼 소이를 넣는다거나 但是를 넣는다거나 원래 없었던 연결들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주신다면 좋은 요약 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락별 요약이 아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한번 쫙 빠르게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 해석은 최대한 좀 어색해도 중국어식으로 했다는 거는 좀 감안하고 그 다음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내질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류고량의 아버지 류잔성은 어렸을 때 탁구 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버지겠죠. 제시 때문에 아버지 류잔성은 탁구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뭐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1973년에서야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류잔성, 즉 아버지는 뜻대로 시체육위원회에 전입해서 탁구 코치 일에 종사했다. 자, 그 다음 2번 단락. 1974년에 류고량의 형 류고동,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탁구 선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똥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이 태어났고 3년 후에 또 리우고리앙이 태어났어요. 이 미래에 핑탄 하면 탁구계에 그 다음 똥리앙 두 명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즉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체계적인 육성을 받았다. 3번 달라. 리우고리앙은 회상하면서 말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가요. 이걸 다 쓴다? 외우지도 못하고 쓰면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간접합법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꺼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우리는 나와 형 얘기하는 게 되겠죠. 탁구대 옆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나와 형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탁구를 연습하는 것이었어요. 집에는 라켓과 탁구공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난감도 없었어요. 1년 365일 우리는 매일 훈련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평소 나와 형은 종종 밥을 먹으면서 탁구 때문에 쌍심지를 켜고 네가 나 잘해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두고 봐. 자, 우리가 요거는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한국어는 큰 따옴표와 또 작은 따옴표는 또 따로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작은 따옴표를 절대 먼저 쓰는 일이 없어요. 중국어에서 작은 따옴표가 나오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큰 따옴표를 쓰고 그 안에서 또 쓰고 싶을 때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두고 봐 라고 했죠. 우리는 밥그릇을 놓으면 바로 훈련관, 원래 훈련관이란 말은 한국말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거기 표현이 슐리엔관이어서요. 으로 곧장 달려갔고 아버지는 신이 나서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 주었어요. 당연히 그때 나는 지는 일이 많았고 이기는 일이 적었죠. 나중엔 형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리오고리앙이 4~5살일 때 아버지는 일부러 그를 데리고 북경에 가서 전 세계 여자 탁구 챔피언인 짱리를 방문했다. 짱리 집에서 리오고리앙은 챔피언의 집에 늘어선 금빛으로 반짝이는 금메달과 트로피를 보며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우와 이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 금메달 예쁘니?
어린 고얼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이어서 또 물었어요. 너는 이 금메달들이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 어린 고얼량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했다. 금요. 계속 4번 단락이에요. 아버지가 말했다. 반만 맞췄다 아들아. 기억하렴. 이 속에는 땀과 심혈도 있단다. 이것은 모두 연습해낸 것이야.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너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단다. 이후 리오고량은 훈련도 더 주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하게 되었다. 5번 단락. 리오고량이 말했다. 아버지의 교육이 호된 것은 명성이 높았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있었습니다. 훈련관에서 일단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혹은 가르쳐준 기술 반응이 느리면 호된 비판을 받았어요. 자, 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길다고요. 오늘 직접 화법이. 절대로 쓰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제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허약해서 어머니가 나를 업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병원에 나와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훈련관에 가려고 했죠. 아버지도 평소처럼 나에게 훈련을 안배했으며 안파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내가 병이 나서 열이 나는 것을 모르는 척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쪽에 서서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어요. 6번 단락. 1992년 시간이 바뀌고요. 중국 탁구대회가 정두라는 지역에서 열렸고 많은 외국의 명장들이 와서 참가했다. 16살의 리우고얼량은 마르고 작아서 경기 전 아무도 그에게 주의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가 뜻밖에도 세계 2위의 탁구의 명장을 꺾었다. 또 시점이 바뀌어요. 리우고얼량에게 있어서 1999년 8월 8일은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날이다. 이날 그는 축구 탁구 역사상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는데 요 포저하우라 그러죠. 즉 어떤 거다. 개인이 그랜드슬램을 따냈다. 7번 단락. 그때 경기에 관해 리우고얼량은 또 말했다. 아우 진짜 말 길어요. 이거 다 나중에 간접화법으로 바꿀 거예요. 탁구 선수로서 저는 일찍이 여러 번 세계 챔피언의 시상대에 썼지만 그러나 그날은 저에게 의미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체육관에서 호텔로 돌아와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고 어머니는 전화 건너편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또 이제 안에 나오니까 다시 작은 따옴표. 네 아버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단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가 경기 결과를 지금 알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때는 이미 깊은 밤 1시가 넘었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와 2마디 정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일부러 나를 피했어요. 후에서야 나는 알게 되었죠. 전부 다 목적을 뭐를. 그가 자신이 눈물을 흘릴까 걱정했고 내 앞에서 그는 영원히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리우고랑이 또 말했다.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생 중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했고 예를 들면 그는 아이를 세계 챔피언으로 키워냈다. 지금 보니 한 일선의 코치가 그러니까 무슨 국가대표 코치도 아니고 저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코치가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자, 우리가 이야기는 100%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쓰기는 끝마무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만 하다가 딱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한 단락을 따로 안배해서 주제성을 딱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제목을 만들기도 좀 어렵고 끝내는 것도 좀 비슷하게 끝내야 되고 그래서 암기 포인트가 조금 늘어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아버지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이 탁구일에 종사해야 나중에 또 아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빼는 것은 좀 불가능했어요. 刘国梁的父亲小时候喜欢打乒乓球但是由于 원래 표현대로 하면 예의에더 주나오라는 말은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반뚜이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반대 때문에 直到잘 하면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하다라는 구문. 直到 1973년이 그래서 좀 한 가지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면 시간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1973년 그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이런 걸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왜? 이 아버지가 당연히 탁구 치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잘从事什么什么工作 어떤工作? 乒乓球教练 工作에 종사하게 되었다. 자, 주어의 일치성 볼까요? 아버지가 주어있고 이 아버지가 종사했으니까 따로 주어를 여기는 넣지 않아도 한 문장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단락 또 시점이 좀 바뀌죠. 기억을 하기 좋은 건 1년 후예요. 1974년 刘国梁的哥哥出生 하면 돼요. 그리고 3년 후 刘国梁出生 그리고 이렇게 이 말을 쓰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 넣어줘야죠. 타만. 그래야 연결이 돼요. 그들, 즉 형과 동생. 타만, 종小,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받았다. 아버지 이름은 뺄 거기 때문에 接受了父亲系统的 체계적인 배양, 5급 단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상하며 말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리우고량 쇼하고 쉼표를 찍으신 다음에 중요한 것만 뽑아낼게요. 어렸을 때 탁구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해도 되죠. 왜? 뒤에 탁구 연습하는 것밖에 안 했다는 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小时候
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간접화법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他和哥哥라고 하셔야 돼요. 다시 刘国梁说小时候他和哥哥只有一件事那就是练乒乓球.练乒乓球.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뭐죠? 의미적으로 중복되는 얘기예요.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면 충분히 다른 일은 안 했을 거니까요. 一年365天 뭐만 하시면 안 돼요. 他们 그들은 원래 매일 훈련했다는 표현은 全勤训练 안 하셔도 돼요. 天天训练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휴일이 없었다는 말은 매일 훈련했다와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빼시고 뒤에 보시면 밥을 먹으면서 이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탁구 훈련 밖에는 어린 시절에 다른 일이 없었다는 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든 이런 세밀한 에피소드는 과감하게 빼주시고. 네, 4번 탈락. 刘国梁이 이제 요거는 나이로 외워요. 4, 5岁的时候 일부러 빼시고 북경에 안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父亲带他 그를 데리고 타라고 해도 문제 없을까? 문제 없어요. 刘国梁이 앞에 있기 때문에 父亲带他 자, 누구를 방문했다. 拜访了全世界女子乒乓球冠军张丽를 방문했다. 在张丽家 刘国梁은 집에 늘어선 금빛으로 반짝이는. 자, 이거는 다 뺄게요. 그냥 在张丽家라고 하면 이건 안 써도 되겠어요. 늘어섰다는 말은 이 바이 한 줄로 쫙 늘려져 있는 金牌和奖杯를 칸 따올러 봤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너무 묘사적인 표현. 다시 在张丽家刘国强看到了一排金牌和奖杯. 자, 이때 예쁘니?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내용에서 너도 열심히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게 두 번째 질문. 父亲问他.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직접화법이 되면 바로 물으면 돼요. 너 아니? 하지만 이게 간접화법이 되면 원. 글자 좀 이상해졌지만 알아보시죠? 그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묻는다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을 묻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넣어서 知道不知道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었다라고 하셔야 돼요. 더 줄여서 知不知道 뭐를 이 금메달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금메달이라고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해야 돼요. 那些 하나가 아니니까요. 那些金牌是用什么做的? 다시 父亲问他知不知道那些金牌是用什么做的? 어린 고량, 小国梁 그냥回答说 金子 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말했다. 반만 맞췄다. 아들아 기억하렴. 중요하지 않아. 바로 도리로 들어갈게요. 이 속 하면 안 돼요. 父亲说 쉼표. 那里面 그 안에는 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父亲告诉他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알려주었다. 告诉他. 너무 말했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父亲告诉他 하고 쉼표 하나 찍고 那里面 뭐도 있다. 还有汗水 땀과 和心血 심혈도 있다. 연습해낸 것이다 말 왜 필요 없을까요? 뒤에 연습하기만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只要 A 就 B 只要苦练 苦, 辛苦的苦 힘들게 연습,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너 하면 안 돼요. 타라고 해줘야 돼요. 타에 능得到 타 그거 을 얻을 수 있다. 이후 여기서 원래 썼던 표현은 此后刘国梁训练更加主动了. 변화, 더 주동적이 되었다. 요렇게요. 刘国梁이 말했다 라는 말은 이제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바로 좀 묘사로 들어가서 父亲的教育 명상이 높았어요 할 거 없이 特别严厉 严厉 6급 형용사입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예요. 매섭고 무서웠다 하고 어떻게 무서웠는지 바로 들어갈게요. 一旦就 5급 단어예요. 일단 뭐뭐 하면 就怎么怎么样.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워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다고 탐험할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래서儿子们, 아들들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儿子们 뭐 하지 않으면 训练不认真,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거나 或是 혹은 技术 가르쳐준, 뭐 당연히 가르쳐줬겠죠. 技术动作反应迟钝. 사실은 여러분 이거 6급 단어긴 해요. 반응이 느리다. 反应迟钝. 근데 진짜 모르면 反应慢 하면 就会 어떤 일이 생겼다? 受到严厉的 역시 아주 무서운 비핑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얼마나 이게 엄했는지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들었어요? 에피소드. 이거 쓰면 40% 못 가요. 네, 이거는 아깝지만 과감하게 빼야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시점 바뀌었어요. 1992년 원래 이게 주어고 열렸다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이렇게 처리해보죠. 在什么什么中在中国乒乓球大赛中 하고 바로 주어 16岁的刘国梁 얘가 주어가 되게 두 번의 주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뜻밖에도 바로 결과 竟然 그 다음 원래 표현은 뭐였냐면 지향은 바예요. 바 누구누구를 짜는 뭐냐면 목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짜뉘 마샤 말 아래로 목을 쳐서 떨어뜨렸다 라는 말은 누구를 꺾었다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따빠일러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류고량은 竟然 뜻밖에도 따빠일러 세계 第二的名将 명장을 꺾었다. 명장 기억 안 나요? 한자 어렵진 않은데 选手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일어난 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는 대신에 이름을 넣어주면 되죠. 1999년 맞나요? 1999년 8월 8일 시표 찍고 刘国梁 자 뭐를 실현했다? 实现了一个中国乒乓史上 탁구 역사상 新的突破 새로운 돌파 그 다음 이 단어는 외웠어야 될 것 같아요. 个人 개인이 拿到了大满贯 大满贯 한자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외우기만 했다면 大满贯 그랜드슬램을 따냈다. 그 다음 보세요. 말했다 일단 빼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날 하고 제가 뺀 걸 보시면 다 중간에 뭐냐면 호텔에 돌아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아빠가 네 경기 결과 알아. 밤 1시가 넘었고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은 뭐다? 아빠가 일부러 나를 피했다는 얘기예요. 那天 여기서 글을 쓰면 큰일이죠. 이러면 이 그가 자 앞에 연결해 보세요. 류고량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父亲故意回避了他라고 하면 돼요. 타는 당연히 앞에 류고량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그를 피했는데 后来他才 타예요. 他才知道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뭐를 알게 되었냐? 요 얘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 아니요. 푸친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타가 두 명이 되거든요. 푸친은 뭐가 걱정됐냐면 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렵다는 말은 두렵다는 뜻 못지않게 걱정하다는 해석이 더 어울릴 때가 많아요. 푸친 파, 쯔지, 리울레이 자신이 눈물을 흘릴까 걱정했고 내 앞에서 안 해도 되고 당연히 푸친 다시 그는 안 돼요. 푸친 용외, 야오 용외 영원히 뭐 하려고 했다? 保持形象 이거는 5급 답해드린데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해. 어떤 이미지? 严父라는 말을 썼었어요. 엄한 아버지. 严父的形象을 유지하려는 걸 아까 맨 처음에 뭐요? 알게 되었다. 한번 더 해볼게요. 那天父亲故意回避了他后来他才知道父亲是怕自己眼泪 그리고 심표 父亲要永远保持严父的形象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는 네 이거는 네, 말 안 해도 이미 중복되는 얘기죠. 왜? 방금 세계 챔피언 심지어는 그랜드슬램 했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바로 现在看来 지금 보니 요게 이제 끝이 이 부분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말로 바꾸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일선의 코치, 지청, 가장 기본적인 층에 있는 저 밑에 애들을 가르치는 코치를 말합니다. 이거 지청教练, 능력, 뭐를 가진다는 거, 장遠的眼光,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真是很难得,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을 제가 아까 5개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1번 단락은 일단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탁구 코치 됐다는 건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2번, 3번 단락은 형과 리우고 리앙이 어렸을 때부터 탁구 아빠한테 정말 매일매일 배웠다, 휴일 없이. 그런 내용. 4번 단락은 전 세계 챔피언 짱리 집에 가서 깨달음을 얻는 건 또 빼야 될 것 같고요. 5번, 6번 아버지 훈련 되게 엄했고 그래서 16살짜리가 세계 2위를 이기는 일까지 연결하면 해봤고요. 마지막 7번, 8번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키고자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자 그건 힘든 일이었다 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제목은 당연히 이 사람이 되면 될 것 같고 꾸미는 말은 世界冠军 리우고리앙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험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이 문제 그대로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문제의 형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어떤 기교들, 테크닉, 그 다음에 방금 쓰기 같은 경우 어떻게 직접어법을 간접어법으로 바꾸실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적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꼭 이 특강을 들으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